안녕하세요. 김상우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잘 관찰하고 이해하면 내 내면에 나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억눌린 마음과 집착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은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고통이 있거나 신체적인 질환이 있다면 그거는 뭔가 내 안에 어떤 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이해하시면 나를 치유하고 나를 발견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알아차림이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많은데 사실 정작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잘 관찰하는지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나의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을 통해서 거기에 준하는 나의 무의식의 억눌린 마음, 집착된 마음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자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마음을 표현한 도구입니다. 내가 슬플 때는 나도 모르게 이런 자세와 내가 기쁠 때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 같이 내 안의 신체적인 고통과 통증은 내 안에 어떤 마음을 알려주기 위한 신호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이 가지는 의미와 무릎의 질환이 가지는 내 안에 억눌린 마음, 이해받지 못한 마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무릎은 무릎 관절이잖아요. 신체에서 무릎 관절은 되게 유연함을 원래 갖추고 있고 삶의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관성을 가지고 뛰어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탄력성을 이렇게 갖추는 게 무릎 관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그리고 나의 주관을 지키고 나아가고자 하는 힘을 무릎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질환이 생겼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무릎에 관절염이 생겼어요. 무릎에 통증이 자꾸 나와요. 이게 반복돼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굽히려고 남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남의 의견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많고 이걸 굽히려고 하지 않고 나의 주관성, 고집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들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고집이 굉장히 세고 남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뭔가 유연성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그러면 내가 고집이 세지고 유연성을 갖추지 못하고 뭔가 자존심이 자꾸 남 얘기를 들었을 때 상하는 자존감이 무너져 내린 근본적인 이유를 또 자기가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고집스럽고 유연하지 못한 것들은 뭔가를 지키고자 하는 생존의 반응, 보호 반응입니다. 우리의 몸은 나를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한 나를 지키고자 합니다. 생존의 반응성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이런 습관의 토대 형성은 보통 8살 이전, 10살 이전에 어렸을 때의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이 거의 생존의 프로그램이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어서 나오는 반응들은 사실 어렸을 때 형성해 놓은 나를 보호하려는 프로그램에 기인해가지고 자동 반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집스럽고 유연하지 못하고 유연성을 갖추지 못하고 자꾸 자존심이 상하는 이 반응들을 지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보통 대부분 어렸을 때 8살의 기준이거나 10살 이전의 기준에서 기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고집스러움을 지키고자 하는 거는 뭔가 두려움에서 나를 지키고자 하는 건데 어떤 두려움이냐 보면 성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린 아이의 내면 아이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뭔가 생존 반응이라는 거는 위험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때 아이는 뭐가 제일 위험하냐, 뭐 어떤 것들이 생존 반응이냐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로 기준하면 위험한 경우가 뭐냐면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자꾸 외면받는 경험을 자꾸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 감정으로부터 이 느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상처를 느끼기 싫어서 고집스럽게 되고 유연하지 못한 사고. 왜 유연한 사고를 가지면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면 내가 또 상처받을까봐 내가 또 인정 못 받을까봐 나를 보호하고자 반응이 나를 지키고자 하는 반응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우리 성인이 되었을 때 관절 염증으로 나타나고요. 무릎의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 안에 억눌린 마음을 이해하고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그랬구나라는 걸 자기가 정말 가슴으로 이해했을 때 무릎의 통증이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는 실제적으로 몸의 순환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순환이라고 하면 우리의 혈액의 흐름과 신경의 흐름, 경락의 흐름, 내장기의 움직임을 회복시켜주는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몸의 1차적인 목적도 자기의 생존을 지키기 위함이고 마음도 자기의 생존을 지키기 위함인데 하위에 있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건 사실 몸입니다. 몸이 생존 반응에서 안전한 반응으로 넘어갔을 때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의 몸은 치유 반응을 이끌어내고 이런 파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뇌파가 알파파로 전환돼서 마음도 자기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커지게 되는 파장으로 옮겨갈 수 있고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없이 기초공사 없이 마음만을 훈련하고 마음만을 강조하게 되면 계속 더 아파지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으로 통찰력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쭉 해나가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몸에 생존에 관련된 순환을 열어주는 관리, 기혈이 통하는 관리를 해주게 되면 크게 이점을 많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나를 관찰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보살피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 몸 때문에 마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도움되는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